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어떻게 보셨나요? 내일도 안 보이는데 무슨 미래를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래? 네. 예, 요번에 이제 미증시가 급락 한번 했던 게 네. 지난 주말에 한번 금요일 급락이 나왔던 건 트럼프의 건강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 해서 반등이 나고 특히 우리 증시 월요일 경기 민감 섹터들이 철강 화학주들이 뭐 8, 9%, 10%씩 올랐어요. 그게 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이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빠를 것 같다 얘기.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도 또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렇게 뭔가 잘 돼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득본이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 엎어져 버렸죠. 네. 이럴 것 같으면 조금 더 누워 계셔도 될 것 같은데 하려고 급하게 나오셔가지고 뭐 빨리 나오셔서 뭐 열심히 일할 것 같았는데 싸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힘이 지금 회복이 됐나 봅니다. 상당히 좀 또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 지금 4분기가 10월 장이 출발했으니까 4분기 출발입니다. 출발이 나름 괜찮게 되나 싶었는데 변수가 생겨버렸죠. 역시 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딱 네. 이제 한 29일 남았나요? 딱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가 가장 커질 수 있는 달이 10월인데 여실히 아마 볼 수 있었던 간밤의 미증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4분기 시장 변수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현 위치를 잠깐 보고 과연 뭐가 바뀌어야 될까를 잠깐 보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 그 우리 동학개미가 탄생했던 게 3월이죠. 지난 3월인데 그 전에 네. 장이 폭락을 한번 했었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예, 사상 유례 없는 폭락했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급 불어서 사상 유례 없는 반등세를 이어오다가 한 8월 중순 넘어서면서 제가 3라운드에 진입했다. 이게 1라운드가 되겠고 2라운드라면 이제 3라운드 아마 쉽지 않은 장, 먹기 힘든 장, 시장이 진짜 쉽게 먹여주는 장은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진입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딱 하락 채널형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는 하락 채널형에서 단기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고점 한 2,400 조금 미를 돌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박스권으로 가느냐, 다시 추세가 상향되느냐, 아니면 계속 하향 추세를 가느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확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또 조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늘 있었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나빠졌다가 좋아진 것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만 까면 돼요. 그것만 엄밀하게 좀 까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중립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변해야 우리 증시에 유리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역시 글로벌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건 3,500만 명입니다. 지금 3,500만 명까지 늘어났고 여기 일일 확진자 수 글로벌 전체를 추이를 보시면은 변함이 없죠.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대로 지금 둔화세가 없이 계속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리고 영국 총리까지 그때 한번 다 스쳐갔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당분간은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은 아마 계속 달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결국은 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답이 없다 이 부분은. 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면역 관련해서도 깜짝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답이 없다 이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 패드에서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패드 연준의 총자산 증가 속도와 우리 코스피 시장을 비교한 것인데, 네. 그러니까 연준의 총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 채권 매입 같은 게 있으니까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 3월 그 장이 폭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보시면은 가파르게 패드의 총자산이 늘어납니다. 유동성 네. 공급을 진행한 거죠. 이게 지금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인 거죠? 그렇죠. 요 부분이 앞뒤가 이제 좀 잘못됐네요. 예, 요 부분이 일이 아니고요. 일이 아니고 네. 연도입니다. 요게 올해 연도라고요? 예, 밑에 요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여기가 2020년입니다. 가파르게 이 과거치예요, 과거치. 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총자산이 이렇게 감소할 때 장이 안 좋았어요. 네.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니까 안 좋았죠. 지금은 유동성을 가파르게 풀고 있다는 겁니다. 총자산이 7조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6월 이후에 보시면은 총자산 증가폭이 가파르게는 아닌데 둔화되고 있다는 것. 네.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다. 돈을 푸는 속도가 늦어졌다는 거죠. 이건 속도 조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 견해는 똑같지 않습니까? 강력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간밤에도 또 부양책 넘쳐서 나쁠 것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패드의 어떤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 한 번 더 강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연준 쪽에서 네. 유동성을 풀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좀 뭔가 경기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는 지금 보입니다. 이게 한 6월부터인가요? 폭락을 했다가 이게 50이 기준입니다. 지표가 중립이 50인데 네. 위쪽으로 넘어 ISM 제조업 지수가 위쪽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경기, 아래쪽은 수축 국면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지난 6월 정도부터 해서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9월 수치 보시면 또 주춤하고 있어요. 9월 수치는 또 주춤하고 있다. 경기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이. 중국 쪽을 좀 비교해보면 중국은 조금 더 달라요. 약간 그림이 다릅니다. 조금 낫네요. 예, 여기는 3월부터 올라왔습니다. 3월부터 가파르게 올라와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코로나도 지금 물론 관련해서 중국 통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 통제에 따라서 가장 안정이 많이 된 나라입니다. 이번 명절 때 뭐 한 5억 명, 6억 명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이 훨씬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미국 지표를 보면은 뭔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걸 겁을 내버리니까 시장이 좀 문제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 요게 그 미국 대선 후보별 지지율이 되겠는데요. 아마 요번에 그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또 거부했던 것은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로 가서는 위쪽이 여기 바이든 지금 후보가 되겠고요. 아래쪽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겠는데 첫 TV 토론 이후에도 이 갭차가 안 줄어들었다는 거. 10% 이상 갭차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월가에서도 사실 트럼프 쪽을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있죠. 월가에서는 너무 예측 불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래서 바이든 쪽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분위기면 바이든 쪽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대로 이 구도로 가서는 답이 없죠. 그럼 제일 잘하는 거 판 흔들기.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또 판 흔들기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10월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10월 한 중순 말 정도 가면 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가 되고 또 피해주가 될 것인가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양쪽 후보가 모두 밀고 있는 쪽은 괜찮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어느 쪽인가요? 몇 군데가 있는데 조금 이따 한 군데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또 10월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수급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이거 지금 굉장히 이제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요걸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큰 문제예요. 예. 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그 대주주 기준이 바뀐다는 말씀을 제가 안내를 좀 드렸죠. 요 똑같은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청와대 지금 청원까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20만도 명절 넘어가고 지금 좀 난립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남은 하반기 변수 중에서 대선보다도 미대선보다 이게 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증시 예. 측면에서는 큰 이슈죠.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 그림은 그냥 자체에 뭐 카메라나 이런 거 찍어 두시고 요거는 뭐 세법상이니까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요거는 10억 원 이상일 때, 그 3억에서 10억일 때, 3억 미만일 때 이렇게 세 개를 분류를 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주주에 해당이 안 되려면
3억 미만을 가지고 올해 말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한 종목에 대해서. 그렇죠. 한 종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평잔 기준이 아니에요. 1년 평잔이 아니고 딱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억 미만이냐 이상이냐 통과할 때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 팔아버리면은 세금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팔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10억을 가지고 한 종목 삼성전자를 10억을 가지고 있던 5억을 가지고 있던 4억을 가지고 있던 누가 이걸 12월 말에 그 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세금 맞는데 20에서 30%짜리가 내년에 대주주로 되기 때문에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매도할 때 다 계산돼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억 미만을 떨어뜨려 놓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다 팔고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기재부나 당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뭐 지금 동학개미나 그런 분들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한 종목당 3억인데 충분히 이런 분들은 세금을 낼 여력도 계신 분이다.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금액 아래인 분들은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신 분들, 3억 이상 가지고 계신 한 종목당 3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절대로 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언젠가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사이에 언젠가는 다 매도하고 넘어가시겠죠. 그 다음에 1월에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정말 이번에 동학개미 분들이라고 해서 한 푼, 두 푼, 진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부동산 워낙에 뛰니까 네. 20, 30대 분들, 계좌 지금 트고 있는 분들 보면은 20, 30대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자산시장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내 월급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뛰어들었는데 그분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 그럼요. 때문에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피해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막상 정작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네. 다 피해가는 거고요. 매도를 통해서 폭락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진짜 우리 3월부터 열심히 샀던 동학개미분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 어차피 또 2023년이 되면은 금액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다 부과가 돼요. 네.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책당국 물론 이제 연자제라고까지 얘기하는 뭐 저 혼자가 아니고 지금은 뭐 우리 부모, 자식 그리고 며느리 등등 합산이지 않습니까? 외할머니도 예. 외할아버지도. 이 직계 좀비 속을 다 따져야 네.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누가 해당이 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워낙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10억 기준일 때도 주가가 폭락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요. 이거 하나 볼까요? 확실히 하락을 해요. 연말에. 예. 양도소득세 기준 변화 나왔을 때 2015년, 17년, 19년 보시면은 개인 매도세입니다. 연말에 개인 매도세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걸 누가 감당을 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또 개인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럼요. 감당할 세력이 또 없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 그림 보시면은 연말 때마다 이런 그 개인 매도세가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세금 나왔었는데 요 그림 보시면 지금 19구도입니다. 지금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개인 투자자잖아요, 지금. 순수하게 온리 사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고 외국인 매도하죠. 기관 매도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세금 회피 매도가 나와버리면 이걸 누가 받아주냐는 네. 거예요. 거기다가 외국인이 사줄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보시면은 시장 PR 밸류를 보십시오. 우리 밸류가 지금 얼마냐면 PR 퍼 밸류를 보면 13배 가까이 돼요. 과연 외국인이 13배 가까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을 사줄 수 있을까라는 걸 감안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인 액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개미 투자자의 바람이다 말씀을 한 번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 시장은 일단 지금은 편한 국면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주청약에 더 자금이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이 뭐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일반 공모주 청약의 증거금이 58조 4,236억 원이 몰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카카오 게임스의 기록에는 약간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IPO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마 그 지금 돈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흐름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종목의 공모시장에 만약에 청약만 하면 물론 이번에 1억 넣으시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한 2주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두 주. 그게 어딥니까 그래도. 네. 이것도 아마 제도가 좀 변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화에서는 기관들만 돈을 벌거든요. 개인들이 받쳐주는 그 자리에서 기관들만 공모주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만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공모가 13만 5천이 나오고 이미 퍼밸류가 한 50배 나옵니다. 굉장히 높죠. 해서 따상까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한 시초가 더블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BTS가 워낙 걸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저 같은 경우도 한 PR 100배까지는 용인할 자신이 있는데 그 이상은 좀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 차트 보시면은 SK 바이오팜 보시면 이 그 따상상 3번 나왔거든요. 이게 네. 상한가 3번 나왔어요. 시초가 더블에다가 상한가 3번 나왔는데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게 이걸 본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만큼 빠졌거든요. 그렇죠. 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보니까 이번에는 따상상이 아니고 따상상 2번 나왔어요. 2번 네. 나오고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와르르 이때 퍼밸류가 50배가 넘었어요. 얘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요번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약간 경쟁률에서 조금 떨어지고 네. 그리고 금액도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걸 감안하면 나중에 15일 상장될 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관련해서 이제 청약이 막상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은 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차익 매물 그렇죠. 나오면서 물론 재료 노출도 있겠고 기관은 청약 자금을 내일 납입을 합니다. 넣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마 관련주들 매도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요 구간이 지나고 나면 차익 매물이나 이런 물량들 지나고 나면 내년 시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청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조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성공을 하던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망주가 또 있다라고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민주당의 바이든 그 후보가 된다고 네. 해서 뭐 경제를 다 망가뜨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잘 되는 쪽으로 가는데 네. 뭐 친환경 쪽이냐 아니면은 또 약간 친기업적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잘 되자고 노력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고밸류주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점은 계속 말씀드려 왔었고 뭐 낙폭과대주 단계 매매는 가능합니다. 주 초반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또 가파르게 또 올라왔었는데 순환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사이에서 아까 그 어떤 대통령이 되든 밀 수밖에 없는 쪽이 어디냐면 5G 같은 경우. 이런 쪽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밀고 있는 쪽이고 바이든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그쪽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요. 대세니까. 시대의 흐름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5G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RF텍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지금 매출은 10%가 안 돼요. 5G 관련해서. 이쪽은 스마트폰 쪽이니까. 근데 내년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되고,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에서 게임주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네. NC소프트, 컴투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보면 다 신작 모멘텀을 안고 있어요. 그렇죠. 연말 그리고 한 다음 달 정도 특히 위메이드가 바로 임박해 있고 NC는 연말이고 컴투스는 또 대작이 내년 초에 있거든요. 대부분 다 기존 IP를 활용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나오면 거의 한 랭킹 5위 안에 들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기획사 관련해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만약에 100배로 나왔다, PR이 나오면 나머지 기획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BTS라도 나머지 기획사들 20배, 30배면 좀 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내년에 콘서트 수요가 아마 폭발할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내년 실적을 보고 하는 기획사들 조정 나올 때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된다. 연말과 내년에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